강의 신과 물의 ним프 사이에서 태어나 태생부터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던 나르키소스에게는 한 가지 불행한 예언이 내려졌습니다. 예언은 나르키소스가 만일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경우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의 운명을 점쳤던 엄마는 모습을 비출 만한 물건을 모두 치워두었고, 그가 강가로 향할 때면 수면을 흔들면서 자신의 얼굴을 못 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나르키소스는 16살의 미소년으로 성장하는데요. 본인도 잘 모르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던 그는 여자는 물론 남자들의 마음도 흔들어 놓으며 숲의 ним프와 사람들로부터 많은 찬사들과 구애를 받았습니다. 복슬거리는 머리와 새하얀 피부, 그리고 단아한 입술을 지닌 나르키소스에게 홀린 ним프들은 그를 졸졸졸 따라다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누군가에게 온정을 베풀거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고, 더해서 나르키소스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들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ним프들을 굉장히 하찮게 보았는데요. 얼굴과 성격이 반비례하던 나르키소스에게 수많은 ним프들이 모질게 차이면서 그녀들은 정남이가 떨어져 갔는데, 그럼에도 그를 계속 따라다니던 에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ним프가 있었습니다. 친근한 숲과 언덕을 누비며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이름처럼 말끝을 반복하며 다른 ним프들과 잡담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나르키소스를 좋아하던 에코는 항상 그늘진 곳에 숨어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코는 다른 사람보다도 특히나 말하는 걸 좋아했지만 나르키소스에게는 먼저 말을 걸 수는 없었는데, 그녀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망설임 때문이 아닌 아예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요. 때는 평소처럼 제우스가 바람을 피고 있던 어느 날, 헤라가 불륜현장을 잡으러 그를 찾을 때였습니다. 때마침 헤라는 숲을 거닐던 에코를 발견하며 그녀에게 제우스의 행방을 물어보았는데, 여기서 다른 ним프를 염려한 에코는 평소보다 말을 더 길게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헤라를 붙잡아 두는데요. 그 덕에 동료 ним프와 제우스는 헤라에게 도망칠 시간을 벌었지만, 헤라는 유독 말이 많은 에코 때문에 제우스를 놓치며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에코에게 남의 말끝만을 따라하며 대답할 수밖에 없는 저주를 내리게 되었죠. 그리하여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나르키소스를 쫓아다니기만 하던 어느 날, 나르키소스가 사냥하던 동료들과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찾으면서 근처에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걸고 다녔는데, 그 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았던 에코는 그의 마지막 말들을 따라하면서 그에게 대꾸하였습니다. 나르키소스는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상한 대답만 하는 에코의 소리에 그는 에코에게 만나서 얘기하자며 그녀를 부르게 되었는데, 에코는 그 말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나르키소스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이에 시겁을 한 나르키소스는 에코에게 떨어지라며 모질게 호통을 쳤고, 이 말에 가슴에 비수가 꽂힌 에코는 깊은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성질 더러운 나르키소스에게 모질게 차여버린 에코는 인적없는 깊은 동굴로 들어가 홀로 지냈는데요. 그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런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고 그저 나르키소스에게 차인 슬픔에 잠겨 점점 더 여위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음식을 먹지 않던 에코는 살이 모두 떨어져 나갔고 결국 뼈밖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 그 남은 뼈마저도 바위로 변하며 에코는 목소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만 남아버린 에코는 이름처럼 산에서 누군가 크게 외쳤을 때 말의 끝부분만을 따라하며 대답하는 메아리 소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인정없고 모질게만 굴던 나르키소스는 여전히 ним프들의 애정어린 시선들을 무시하고 다녔는데요. 결국 차갑게 차이기만 하던 ним프들 중 한 명이 나르키소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던 수많은 ним프들처럼 그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보답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복수의 여신에게 부탁한 것인데요. 이 기도를 들은 복수의 여신은 그녀의 부탁에 응해주기로 합니다. 온갖 동물들이 뛰놀며 생기가 넘치던 숲속에는 사람을 포함한 어떤 동물들의 손길도 닿지 않은 은빛으로 밝게 빛나는 맑고 깨끗한 샘이 있었습니다. 샘 주위에는 언제나 신선한 풀이 돋아났고 샘물은 바위가 햇빛을 가려주었으며 심지어 물은 나뭇잎이나 나뭇가지조차도 떨어진 적 없는 희귀한 샘이었는데요. 아무한테도 발견된 적 없는 샘은 어느 날 더위와 갈증에 지친 나르키소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목이 말랐던 나르키소스는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몸을 굽히게 되었는데 그 순간 그는 그 샘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르키소스는 복슬거리는 머리와 새하얀 피부 그리고 단아한 입술을 지닌 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요. 샘에서 지 얼굴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그는 다른 님프들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본인인 줄 몰랐던 나르키소스는 아름다운 자신을 바라보며 호응을 하고 입을 맞추러 물에 손을 댔지만 그럴 때마다 물속의 자신은 웨이브를 일으키며 달아나 버렸고 웨이브가 잠잠해질 때면 또다시 나타나 나르키소스의 애를 태웠습니다. 그는 말에도 대답해주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자신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면서 그저 오랫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에코의 모습처럼 자신의 사랑에 보답받지 못하게 되자 그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으며 날로 여위어갔고 끝끝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죽은 뒤에도 지옥에서 스틱스 강을 건널 때마저도 강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나르키소스가 죽자 그의 죽음을 슬퍼한 님프들이 장례를 치러주려 하였으나 이상하게도 그가 죽은 자리에는 그의 시체가 아닌 그저 수서나 한 송이만 피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나르키소스의 이름을 따서 나르시스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